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식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하다고 밝히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 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음흠.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예.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술했다고. 네.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원은 예.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예.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그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뭐 런던이나 뭐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네.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식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하다고 밝히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 비리 특검을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 뒤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4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게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사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음흠.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